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비원 최저임금 금년도 말고 내년도 2025년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예시를 지금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격일제의 경우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또 3조 2교대인 경우 주주, 야야, 비비로 해서 주간 1시간, 야간 1시간 휴게하는 것을 가정하고 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시에다 갖다가 대입하면은 내가 얼마 받는지 금방 튀어나옵니다. 자, 이 급여는 이제 기본급, 수당, 또 야간 수당 이렇게 해서 이제 급여를 받고 적립하는 게 있어요.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니까 근로자의 날이 되면은 근로자의 날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는. 그다음에 연차 수당, 퇴직 충당금, 퇴직금이 얼마 정도 적립되는가. 요거는 달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기본급 산정하는 식은 여기 잘 보시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격일제 근무자잖아요. 그러면 24 빼기 총 휴게 시간, 그럼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이면 8시간이죠. 8 곱하기 365 나누기 2. 왜? 격일제니까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나누기 12 하면 월 근로시간이 나오겠죠. 그 시간이 이제 243.34시간이 되고, 내년도 최저임금 1030원을 곱하면 기본급이 244만 7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책수당을 예시를 5만으로 예시를 했는데 10만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제일 작게 잡아서 5만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다른 수당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비과세인 경우, 예를 들어 10대 보조비, 그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이제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과세가 되면 이제 빠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직책수당이면은 그대로 다 반영을 이제 통상임금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수당은 여기 보면 1번 기본급, 2번 직책수당, 나누기 월 근로시간이 있어요. 이건 통상시급으로 지금 계산하는 거겠죠. 통상시급으로. 그래서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매달 이제 지급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책수당이 매달 지급이 되잖아요. 받는 사람들은. 또 이게 분리수급비를 5만씩 전부 다 받는다. 그럼 이것도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243.34로 나누고, 야간 가사는 1.5배를 주게 되는데 기본급에서 100%가 반영이 됐고 하기 때문에 여기 50%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야간 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8시간이 야간이니까, 거기서 휴게시간 4시간 빼면은 4 곱하기 50%.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계산을 하면은 60.84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다가 50%를 해줘야 돼. 그럼 결국은 30.42가 되겠죠. 요 시간은. 야간 근로시간은 60.84인데 50%를 하면은 30.42시간이 되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최저임금을 이제 하면 되겠죠. 최저임금 1030원을 곱하면 31만 1370원. 그럼 세전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경비 근로자는 내년도 기본 월급이 280만 2070원이 됩니다. 세전. 급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인을 수당은 통상시급, 그러니까 기본급, 직책수당, 월 근로시간 나누면 통상시급이라고 그랬죠. 그 통상시급에다가 1근로시간
곱하기 5월 1일 하루니까 하루. 그래서 이제 적립하는 거면은 나누기 12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6,830원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나중에 5월 1일 날 되면은 그때 재직하는 근로자들한테는 다 이 근로자날 수당을 줘야 되겠죠. 저도 곱하기 12 해가지고 주면 되겠죠. 뭐 8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적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고, 연차 수당은 마찬가지예요. 통상 시급으로 해서 1근로시간은 하루 24시간에서 총 휴게시간 격일제니까 나누기 2 하면은 1근로시간이 나와요. 이렇게 24에서 8 하면 나누기 2 하면은 8시간이 되겠죠. 여기 8시간이 되는 거고, 그 연차가 내가 발생한 게 15개다. 그럼 15개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12로 나누면 한 달에 102,360원씩 적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 퇴직을 한다든지 그만두게 되어서 15개를 받아야 되면은 곱하기 저기서 10, 빼면 되겠죠. 빼면 나오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만 내가 받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고, 퇴직 충당금은 적립하는 건데 딱 1년이 넘어야지만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365일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퇴직금 대상자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제 12월 31일 되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요. 왜? 입찰이 나와가지고 계약업체가 바뀌면서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했는데 내가 1월 10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근데 업체가 바뀌었어. 그럼 한 9일 정도 근무를 못하고 퇴직금을 못 받아요. 또 1월 2일 날 근무에 투입되었으면 하루가 부족한 365일이죠. 퇴직금 대상이 안 돼요. 법에서 365일 이상 근무자로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자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퇴직 충당금은 매월 24만 2,610원씩 적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고 나가면 환산해서 이제 수령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주 야야 비비 3조 2교대 근무자는 예를 들면 뭐 휴게 시간이 1시간 1시간이다. 주간 1시간, 야간 1시간이다. 그랬을 경우에 뭐 오전에 들어온 사람은 7시부터 18시까지, 또 오후조는 18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가정을 해보면, 이 월 근로시간이 여기가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이 되잖아요. 6일 단위로 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은 365일, 일주일은 7일, 그렇게 나누면은 52.1439주인데 그걸 월로 나누면 4.3453주가 되잖아요. 똑같아. 365 나누기 6 나누기 12 하면은 월 몇 주가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면은 좀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5.0695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6일에 대한 24 곱하기 6 하면 144가 나오고, 여기 휴게시간, 총 휴게시간이 100시간이니까 44시간이 남겠죠. 그 다음에 5.0695주 나온 거 365 나누기 6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월 근로시간이 223.06시간이 나오죠. 그다음 최저임금 1030원, 그러면은 기본급이 223만 7,300원이에요. 오히려 격일제 근무자들보다 급여가 적을 수 있어요. 3조 2교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야간 근로시간은 여기 야간이 한 번, 두 번이잖아요. 총 18시간씩이니까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래서 16에서 휴게시간, 야간 각각 1시간씩 2시간 빼고 50%만 주면 됩니다. 0.5 하고 5.0695 하면은 35.49시간이 되는 거죠, 월. 거기다가 최저임금 1030원에 곱하면 355만 5,970원. 그랬을 경우에 산정되는 금액은
259만 3,270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3조 2교대 하면 급여가 확 떨어져요. 기업일지 없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보안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는데 경비 뭐 보안이라고 해서 선출해가지고 57세, 60세 미만으로 운영하는 데는 이거를 이제 선호해서 하는데 이 금액에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하죠. 그래서 통상 뭐 한 280에서 300 한 10만 원 그 사이 수준으로 급여를 맞춰줍니다.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요즘은 다 그 택배 쪽으로 또 딜리버리 하는 쪽으로 많이 그 인력이 전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비를 선호하는 것이 뭐 좀 많이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일근로 시간이 6일 총 144시간에서 아주 잘못됐네요. 빼야 되겠죠. 빼. 그리고 44 나누기 6 하면 되겠죠. 44 나누기 6 하면은 여기 이제 시간이 나오겠죠. 그게 1근로 시간이 됩니다. 그 1근로 시간은 근로자의 날 수당하고 연차 수당 이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 산정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요약을 하면 뭐 기술직 근무자가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기준으로 내년에 경비업체에 어디 채용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은 세전 급여가 280만 2,07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조 2교대 근무 주간 1시간, 야간 1시간 휴게 시간을 받는 사람은 259만 3,270원. 법적으로 요만큼, 여기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로시간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했고, 금액 단위는 전부 다 소수점 이하에서 올려갖고 10원 단위로 제가 이제 절상을 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알아야 내가 내년도 얼마 급여를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급여가 얼마 정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고, 또 다음 3탄에서는 경비 근무를 하면서 근무하는 요령에 대한 부분, 1탄에서 말씀드렸던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제가 5가지 내지 6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떻게 근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칭찬을 받고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반영되었을 때 내가 얼마 받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휴게 시간이에요. 휴게 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어떤 그 곳에서는 휴게 시간이 주간 6시간, 야간 7시간인 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감시직 승인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어쨌든 요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내년도 내가 받는 금액 부분이 얼마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16년 이상 경비 지도사로서 경비업체 본부장으로서 입찰도 많이 참가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경비 여러분 힘내세요.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